인류가 지금까지 해서 생존하게 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미래를 포캐스트해서 알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행. 반도체인의 신조라고 하는 거가 점점 전자에서 생겨나게 됐는데 그중에 1조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불가능은 없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제 이런 부분에 불을 갖다가 이제 지펴야 되는 거죠. 화요일의 설레임, 화요일의 즐거움, 가천대학교가 자랑하는 명품 시그니처 교양 강연 지성학 오늘 12주차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운영교수 조성준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오히려 지난주보다 날씨가 포근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날씨가 좋고 그리고 이제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좀 그 가을의 정취를 맛보고 싶죠?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성학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튜디오에 서포터즈 25명의 학생들 그리고 온라인에 900명 수강생들이 함께하는 지성학입니다. 늦가을 여행보다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유익한 지성의 여행, 지식의 여행 우리 지성학입니다. 이 지성학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갑니다. 오늘 포함해가지고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면 이제 2주가 남는데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에요. 2023년을 보내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이제 지성학이 서서히 끝내간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남은 3주 정말 더욱더 집중해가지고 더 보람 있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간 과제로 냈던 그 편지들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다 분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강연자분들께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걸 보신 강연자분들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남은 기간 또 우리 강연자분들의 강연 열심히 듣고 또 기말 과제로 또 강연자분들께 두 번째 편지 쓰는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또 그 강연자분들하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지성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한국 경제가 세계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한 50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 뭐 여러 그 분야들이 다 공헌을 했지만 특히 가장 큰 공헌을 한 산업이 있어요. 어떤 산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반도체 산업. 한국하면 반도체, 그죠? 반도체 강국입니다. 이 반도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산증인이 계셔서 오늘 그분을 우리 지성학에 모셨습니다. 바로 원세미콘의 김창현 대표님이십니다. 자, 김창현 대표님을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셨고요.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사학위 받으신 후에 삼성전자에 입사하셔서 메모리 사업부에서 반도체 D램 개발팀 팀장까지 역임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삼성전기에서 기술총괄 전무, 종합연구소 소장, 그리고 삼성전기 부사장까지 정말 주요한 직책을 두루 역임하신 그야말로 반도체의 산 증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원세미콘의 대표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반도체의 최강 실력자분을 이 앞에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문을 봤는데요. 김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는 이제 김 대표님께서 국내 유일의 서버용
DDR5 D램용 RCD 칩을 개발하고 계시다. 이게 뭐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한 이런 개발을 하셨고 그 개발을 하신 이유가 우리 메모리 중심인 국내 반도체 기업을 뒷받침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 원세미콘 회사를 설립하셨고 이 D램용 RCD 칩을 개발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인터뷰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자, 과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제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강연을 들을 텐데요.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 강연 도중에 질문 마구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선택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4시까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창현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세미콘의 김창현입니다. 지금 뭐 겸직은 하고 있어서 포항공대에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져서 또 좋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한 30년을 갖다가 살아오면서 가장 최근에 그래도 30년이죠. 반도체하고의 이게 관련된 직종과 지금도 이제 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와 행복한 동행, 행복한을 갖다가 제가 이제 조금을 여기다 넣은 경우는 하여간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측면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내용으로서는 이제 인생의 3가지 질문,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3가지 질문, 그것이 이제 뭐가 되겠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반도체의 제가 겪었던 여정과,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느꼈고 후배들에게 조금은 전해주고 싶은 리더의 소양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류의 역사 여행을 한번 쭉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선 인생의 3가지 질문, 제가 갖고 있었던 3가지 질문이 뭐였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 배경이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가면서 무엇을 달성할 건가 하는 그러한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이 소중한 선물인데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은 일종의 죄 같다. 그래서 더욱더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서 한번 가는 인생 잘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뭐 같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량을 키워서 내가 이제 성장을 해갈 건가,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얻어서 갖고 갈 거냐 하는 측면을 이제 3가지를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우선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행복이라는 거는 꼭 뭐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보다도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가 좋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역량을 키울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많은 단계가 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학생 공부하는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지적적인
부분을 많이 쌓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측면. 그래서 이제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단계별마다 그다음에 하여간 학생들에게는 지금은 많은 부분 지식의 함량 뭐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많은 치중을 갖다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은 결론은 저는 뭐 그냥 노력과 습관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트라이를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한다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반도체와 같이 생활을 했던 그러한 여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반도체 IC라는 것은 이것이 발명이 되면서 1947년 혹은 뭐 48년 뭐 이렇게는 하고는 있지만 반도체의 발명이 되면서 어떤 지금 우리에게 효과라든지 하는 부분을 주었냐 하는 측면을 보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또 많이 이제 퇴물이 됐네요.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하는 부분이 엄청 컸을 거다 하는 거죠. 이 반도체 발명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IC의 발전은 뭐 1948년 정도에 반도체 소자가 발명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것이 IC라고 하는 Integrated Circuit 해서 집적화를 시킨 거는 지금 TI에 계셨던 이제 잭 킬비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IC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형상을 갖다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CPU 같죠. 인텔의 CPU 1971년에 나온 4004죠. 이것이 이제 2000년에는 이제 펜티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전이 이렇게 주주주죽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한 30년의 역사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스피드로서는 그 당시에는 한 2배 정도 대신 이제 집적도 아까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큰 것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거의 18,000배 정도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얻었고 2000년 지금 한 2023년이니까 지금 23년 동안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측면에서 저도 이제 뭐 많은 회사를 갖다가 다녀보지는 못했고 그 중에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삼성 반도체 특히 하면은 세계 메모리 측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회사의 경험을 한 찬스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진짜 예전에 이게 뭐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1위까지를 도달한 그러한 역사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하고 이제 조금은 더 나눈다면은 삼성 반도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거의 1년에 한 15% 혹은 17%씩 성장을 해왔어요. 특히 이제 들쭉날쭉은 했겠지만은 거의 삼성전자 측면에서 보면은 뭐 한 1988년에 한 3조의 매출이 지금은 거의 한 240조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까지 성장을 해왔고 반도체 하면은 거의 2천억 정도의 이제 시작 단계가 82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천억에서 지금은 거의 한 70억, 70조 혹은 80조까지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 1인당 종업원수에서 1인당 매출의 규모를 보면은 한 20억 정도에서 한 25억 정도를 지금 매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규모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1992년부터 이제 세계 1위를 시작을 해서 메모리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23년 동안에 온 결과로는 세계 1위에 한 30년을 갖다가 쭉 도장을 갖다가 찍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전에는 뭐 D램이 이제 세계 1위를 199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조금은 또 많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본 것 같이 세계 상위의 매출 반도체 업계의 1, 2부터 쭉 나래비를 쓰면은 지금까지는 CPU의 강자인 인텔이 계속 1위를 해왔어요. 독보적인 1위였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017년에 살짝 변동이 있었고, 이제 21년에 변동이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세계 1위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는 반도체 업체로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게 세계 꼴찌에서 1등을 갖다가 하게 됐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경험했고 머릿속에서 있는 부분을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혹시 반도체 하면은 1974년부터 지금부터 한 대략 한 50년 정도 전부터 해서 반도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측면에서 처음 시작은 198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거의 일사천리로 2월에 회장님께서 결정을 하면서부터 주주주죽 하면서 거의 그해 11월에 64K빗을 양산을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죠. 그 대신 이제 이제 저희도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술 협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의 마이크론사입니다. 그 마이크론사와가 이제 기술 도입을 체결을 해서 이제 시작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3위로서 이제 한국이 VLSI라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83년부터 이제 시작은 했는데, 미국의 M사와 마이크론사와 이제 64K D램을 이제 처음으로 기술 도입을 시작해서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기술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 삼성전자에서도 선별을 한 거죠. 선별을 해서 신사유람단을 꾸며서 미국으로 이제 파견을 보냈습니다. 8월 달에 들어갔죠. 8월 달에 들어갔는데 아주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보면서 이제 M사 측에서는 아주 또 마이크론사에서도 D램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술 협력은 돈으로서 하는 거의 없겠지만은 가르쳐 주기 싫은 부분이 있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뭔가 이게 PC를 만지면서 그것이 기술 보안이다 하는 것 때문에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수고 할 거 없이 한 6개월 상으로 해서 갔다가 그냥 한 3주 만에 다 그냥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된 사건이 이제 1983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러면은 우리 자력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노 초이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자력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거가 이제 64K D램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어떤 인재들을 영입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이 돼서 여기 보는 것 같이 한 나중에 11월 달에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98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러한 기간들인데,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부분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그래도 생각나는 부분만 이렇게 터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64K를 갖다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가져야 되는 부분은 기술 부분에서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배워야 되는 부분은 아주 많은 상태죠. 이제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전공을 갖다가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력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제 이런 부분에 불을 갖다가 이제 지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의 발상인지 몰라도 그러면 64kg를 한번 행군해 봅시다. 이런 발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무박 2일로 해서 밤에 또 그다음에 아주 추운 겨울에 지금보다는 더 추운 것 같은데 그러한 경험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64km 행진을 했죠. 진짜 뭐 제가 이제 길이를 재보지는 못했지만은 64km라고 하니까 64km. 64km의 길이라면은 그때 진짜 갔다면은 이제 포항에서 거의 대구까지 가는 거리가 64km예요. 엄청 힘들겠죠. 날씨가 좋을 때도 그렇겠지만은 겨울에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 그 뒤에 나오는 거가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인의 신조라고 하는 거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10조까지 있어요. 그 중에 1조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불가능은 없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휴게소 뭐 하여간 점검소에서 뭐 지금 보니까 이게 푸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서 정신무장을 다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 부분이 그때까지는 이제 경쟁사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와 있어서 쟁쟁한 회사들이 아주 많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NEC라든 도시바라든지 여러 회사 마주시다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디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빨리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세 공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미세 공정을 갖다가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포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장비의 운송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런 비포장 도로를 가야 되는 것보다도 포장된 도로를 가서 그 장비가 안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장 도로를 한 4km 정도가 입구에서부터 공장까지 가야 되는 부분을 거의 한 2주 정도, 몇 주 정도의 공기가 걸리는 거를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모두 다 한번 반도체 특히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러한 정신력과 노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거나 이제 죽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이제 지금도 반도체 경기가 이게 사이클링을 타는데 거의 1등, 2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 2등까지나 3등까지는 그냥 메이크 이븐을 갖다가 하는 수준이고 그 이하라면은 항상 적자예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짜 죽는다 하는 거죠. 회사가 망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각오라든지 하는 거가 아주 중요했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잘 견뎌냈고 이제 1984년 6월부터 해서 64Kbit의 D램을 이제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보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국가의 산업으로서 시작하는 동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한 10년 정도의 격차가 거의 한 4년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사업 운도 있어야 됩니다. 뭐 열심히만 했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혹은 성공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때는 이제 서버의 시장에서 PC의 시장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러한 시기에 저희가 이제 D램을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서버하고 PC는 어떤 점에 장단점이 있냐 하면은 서버는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정교하고 고품질이고 고신뢰고 진짜 뭐 그냥 계속해서 뭔가 볼 수 있는 집중해서 보는 그러한 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PC에 와서는 PC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이 PC니까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컴퓨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기질 중에 가장 잘하는 거가 빨리 잘하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83년부터 시작을 해서 1986년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존폐가 진짜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987년부터 흑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도에는 반도체 꼴찌에서 이제 13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92년에는 11위까지 올라왔고, D램에서는 1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마일스톤이 매출 1조를 갖다가 한 상황이 됐던 거가 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83년부터 시작을 해서 92년 거의 한 10년 동안에 이제 1조의 어떤 경지에 도달한 거죠. 1조 하면은 얼마나 실제로는 큰 숫자냐 하면은 우리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매달 2천만 원씩을 저금을 해요. 그것이 지금 오면은 1조입니다. 그런 돈이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92년도니까 엄청난 성과를 갖다가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당에 모여서 이제 축하 기념식까지 한 겁니다. 지금은 뭐 조가 조금은 우스운 숫자가 됐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목말라 했던 것은 기술은 하면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한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모으는 거가 아주 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인력들을 이제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서는 우리는 세계 1등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인력들을 갖다가 수급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16메가부터 세계 1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메가, 뭐 4메가 하면서 거의 매년마다 4배의 덴시티를 갖다가 뛰어넘는 그러한 활동과 노력을 저희 선배들이 이제 뭐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상을 하고 된 그러한 사진을 갖다 같이 붙였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병철 회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뭐 어록이나 뭐 생각하는 부분이 국가와 기업의 장래는 사람이다. 뭐 지금 마찬가지죠. 인재가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호암관이라든지 창조관을 갖다 해서 내부의 인재를 계속해서 또 교육도 시키면서 발전을 시켰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삼성이 이제 그러한 강력한 조직으로서 이제 양성을 하는데, 그 사람은 뭐 삼성만이 아니라 국가의 선도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혹은 세계의 인류 행복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재 발굴을 하고 인재를 이제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결론으로 가면은 이제 준비된 자에게는 한계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재. 그다음에 차세대 신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가 자본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옆에서도 보면은 이제 12인치 반도체 라인을 갖다가 하나 설립하는데 저것은 화성 부분의 공장의 라인인데 거의 한 15조에서 20조가 든다는 거죠. 엄청나 큰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경영진의 판단이죠. 이것을 내가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잘못 쓰면은 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양산을 갖다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세계 1위를 하게 된 동력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우선은 어떻게 해서 인류화를 갖다가 하게 됐느냐 하면은 한 5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위에 있는 머리의 경영자분의 판단이죠. 이 사업이 반도체가 확실하겠다.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틀림없이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지 저러한 수십 조의 돈을 갖다가 부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반도체는 타이밍 사업이다. 빠른 의사 결정을 해야 되지 주저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인재들이 영입이 되고 그 인재들이 첨단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1등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냥 뭐 1등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러는 거가 아니라 우리 1등 한번 해보자 하는 그 굳건한 열정. 그다음에 이제 토론. 이게 서로의 상하의 어떤 관계보다는 이제 수평 조직의 토론 문화 이런 것이 반도체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제화, 현지화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는 가는데 제가 남아 있는 부분은 상당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뭔가 이게 조금은 중점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 이제 과거사에서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은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부분에서는 조금은 빨리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은 제가 이제 30년을 가지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싶은 부분을 한번 요약은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조직에든 이제 프로의 세계다. 프로의 세계는 뭐냐? 그냥 엄청난 노력과 탁월한 성과가 필요한 그러한 조직이다. 거기서 우리는 가야 되는 숙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가지. 우선은 일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부분. 그다음에 2번째로서는 핵심을 이해하라.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3번째는 항상 변화에 대비하라. 이 3가지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큰 메시지는 전달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일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왔냐 하면은 그다음에 또 왜 해야 되는데 하는 측면에서는 우선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떤 과겠지만은 과에서 교수님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서 눈에 띄려면은 잘해야 된다 하는 거죠. 뭔지 그것이 이제 학점이든 뭐든지 하여간 잘하는 부분이 있어줘야지 사람이 인정을 해준다. 그다음에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여기 뒤에도 조금은 나오겠지만은 여기 실행력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머리는 비슷해. 많은 생각하는 범위는 진짜 비슷하다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나 좀 뭐 평범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행. 머릿속에서는 이거
바르게 생활해야 되는 거는 알겠어 하는데 실행 안 하고 되고 하는 거는 큰 차이다. 그런 면에서 실행. 그다음에 어차피 열정은 있어야 된다. 열정,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어야지 그걸 어치브를 한다 하는 거죠. 그 뒤에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거의 새벽 4시에는 일어났어요. 언제 자든지 하여간 새벽 4시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자명종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은 하여간 일어났다.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저희는 이제 어떤 클리어한 골을 가져야 된다. 뭔데 하는 측면에서 저희의 골은 메모리에서는 세계 1등 한번 돼볼래 하는 거가 저희 회사의 전 직원의 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치브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츠시다의 초대 회장인 고노스케가 하신 말씀도 여기 보면은 대부분 한 60%의 사람은 올바른 저지먼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액션하는 거다. 그래야지 그 60%라고 하는 부분을 결과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결과물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력이 중요하다. 근데 두 번째로서는 이제 핵심 가치와 성공 요소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 어떤 태스크를 받았을 때 이것은 무엇을 요구할까? 우리 교수님들은 무슨 답을 써야지 이것을 100점을 줄까? 이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시장과 산업 동향을 갖다 이해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지점에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오너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어떤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한다 하면은 신입사원이죠. 이 신입사원이 무슨 사장과 같은 오너야.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입사원은 신입사원 같은 행동을 하면은 엄청 빠르게 성장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을 때 신입사원도 같이 느끼는 거가 있다. 이거는 내가 주인이라면 혹은 사장님이라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아 하면은 그렇게 먼저 신입사원부터 하면 된다. 그것이 주인의식이에요. 바로는 사장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승진은 할 수 있고 모든 조직에서 리더가 빨리 될 수는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협력자.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우수한 어떤 능력도 갖고 있어요. 대신 중요한 거는 혼자만의 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이 반도체 산업도 똑같습니다. 혼자만 똑똑하고 어떤 박사고 뭘 갖다 경험을 했고 해서 혼자 해보세요 하면 절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1등이 아니면은 실제로는 살아남지 못해서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1등을 하게 되는 절박감이 더 있었겠죠. 그다음에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심히 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에서 디시전을 하고 그것을 빨리 실행을 하게 하는 거가 주인의식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어떤 회사를 방문을 했었을 때 이제 앞에 있는 노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 보면은 이 세상에는 그냥 하는 일과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 있다. 당신의 손길이 곳곳에 스며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주말마다 희생할 수 있는
무난하게 근무하러 나오는 곳이 아닌 여기서 끝장을 보기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어떤 이 조직체다. 그런 곳에 한번 같이 조인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러한 오피스에 노트가 붙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어느 회사였었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이제 애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애플이 어떻고 아마존이 어떻고 구글이 어떻고 하면은 그냥 동경의 어떤 대상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도 그 회사도 진짜 뼈 아프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오른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no pain no gain이 이제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달하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분이 이제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의 요 10계명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애플 안에서도 갖고 있는 10개의 어떤 뭔가 조항은 있는데 그거하고 딱 1대1 매칭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는 10개 정도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은 완벽하게 업무를 챙겨라. 전문가를 활용하고 냉혹하게 판단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견본품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거가 있어요. 진짜 독종같이 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애플이 됐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삼성도 10계명이라는 거가 있어요. 반도체인의 심조.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일에 착수한 물건 늘어져라. 여러 가지 해서 진짜 지금 봐도 타당한 말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임직원에게 같이 이제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 미래 리더의 소양 중에 하나는 항상 변화에 대비하라. 이것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진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보면은 지금 이 세기가 가장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급격하게 변한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저희보다도 더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알아야 되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해서 생존하게 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를 포캐스트해서 알든지, 그래서 주술사가 되든지 이런 사람이 조금 더 상위 어떤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 그러면 살아남으려면은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후자에 더 많이 포커싱을 하죠. 변화가 왔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부분을 빨리 알아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노력하고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석세스를 했느냐, 페일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I created my future. 내가 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든지, 혹은 퓨처가 지금 왔네 해갖고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해서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 이제 학생이고 했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면서 테크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테크닉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런 부분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를 갖다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기도 이야기한 것처럼 숲을 봐라 하는 거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는 그러한 습관, 탑 다운을 갖다가 하는 생각의 연습,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중요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어떤 업무라든지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에 틀을 갖다가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라 하는 거가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러한 경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ime is money,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다 하는 거죠. 말은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하는 것에 가장 크게 되는 거가 아주 장문의 어떤 논문이라든지 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그거 진짜 필요하다. 왜 사장님이 회장님이 돈을 많이 받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업무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니까.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시간은 똑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24시간, 회장님도 24시간. 24시간 안에서 그 업무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팀원이 요약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은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스킬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으면은 한 40층 정도 되나 한 30 몇 층 정도 되면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땡 할 때 끝나야 돼요. 아직 더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 노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어느 순간인가 좋은 아이디어가 확 떠올라요. 근데 그것이 뭔가 이게 노트가 없었다 하면은 5분 전에 무슨 생각을 했지 하는 거를 잊어버리더라 하는 거죠. 그때는 이거 좋은 생각 이것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생각은 나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메모를 해놓는 것이 아주 좋겠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우수한 개인 혼자만을 살아가는 어떤 사회라든지 이런 조직체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사회 입문을 하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은 하겠지만은 이제 위에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도 그랬고, 너는 이렇게 못하냐 하는 소리보다는 너 이거 이렇게 잘했어? 이 소리를 듣고 싶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솔직히 저도 칭찬은 잘 못해요. 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고지위일수록 기준이 쫙 올라가요.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잘했다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낮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입사원이잖아요. 그 대신 기준은 높은 경험과 무슨 지위가 있더라도 기준은 조금 낮춰주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워크가 더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30년을 살아온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 1위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제가 갖고 있었던 부분에 이런 퀄리티와 이러한 어떤 습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겠다. 미니멈 저보다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은 더 빨리 성장을 해달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요것은 이제 반도체 역사의 이제 연장선으로 미래를 가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은 터치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빛이 지금 저도 6,000년, 7,000년에 살아보지를 못해서 6,000년인지 7,000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뭐 추측에 의하면은 우리 농경 사회의 시작이 BC 한 6,000년에서 7,000년 정도래요. 그래서부터 이제 지금 쭉 오다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1750년 정도에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1900년대에 오면서 아까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발명이 되면서 급격하게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부터 시작해서 PC라든지 뭐 모바일, 그다음에 뭐 인포메이션 미디어 등이 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문명의 이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변할 거냐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단계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다음에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는 인텔리전트하다, 지능적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러한 사회로 갈 거다. 그다음에 유저 프렌들리한 그러한 기기 혹은 그러한 세계로서 진입을 할 거다. 이 세 가지에 이제 초점을 갖다가 방점을 두고 이제 한번 스케치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부분, 이것도 많은 자료의 대부분은 거의 한 20년 전, 30년 전 자료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보더라도 지금도 새롭네 하는 부분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뜻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가 변해 갈 거다 하는 것을 계속 예측하고 이런 기기가 나올 거야 하는 것을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한번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모바일 하면은 지금 뭐 딱 보면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지만 옵티컬 키보드라든지 뭐 저렇게 뭐 폴더블한 어떤 스크린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은 현실화, 그러니까 상용화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먼 상황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희가 지금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일부분들 이런 것이 이제 상용화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많은 부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많은 부분의 예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감성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어떤 가전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뭐 꼭 컨슈머 부분이 아닌 의료용에서도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AI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보강이 상당하게 더 진척이 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뭐 파퓰러하지는 않지만은 3D 홀로그램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저희의 일상생활에 많이 이제 접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측면에서도 모빌리티, 저희가 이제 운송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살짝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주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조금은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파퓰러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수중, 거의 지구 전체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그 바다에서의 생활하는 부분이 이제 또 파퓰러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런 부분에 이제 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변혁이 이제 이루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조금은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뭐 몇 개의 회사를 갖다가 한번 추려보면은 이제 구글 같은데 지금 한 25년 됐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조금 이름은 바뀌어져 있죠.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는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19년 정도 됐고 애플 한 47년, 마이크로소프트 48년 정도 됐고 아마존 같은 부분이 한 30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도 한 20년 정도에서 한 40년 정도를 이제 가고 있는 우리 지금 시대의 가장 부분의 이제 핵심 글로벌 기업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CEO들이 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린 지금 너무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회사들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뭐냐 하면은 크리에이티브하고 어댑터블한 탤런트를 원한다는 거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그러면은 2100년의 시기는 어떤 시대로 변해갈까 하는 것도 한 번은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PC 우리가 뭐 보통 알고 있는 PC의 세대에서 이제 가전의 세대,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바일 하는 미디어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기계, 로봇, 뭐 그 다음에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고, 그럼 한 2050년 이후에는 하는 것이 이제 우주의 세계, 로보틱의 세계 이런 부분으로 점점 더 확장을 해갈 거다. 그래서 이제 2100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플래닛 월드라고, 그러니까 지구만이 아닌 이 우주의 부분에 가까운 부분까지도 뭔가 이렇게 왕래 혹은 정보를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가 될 거다 하는 것을 한번은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입니다. 시간도 이제 많이 됐는데 이제 저는 그러면은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삼성전자를 떠나서 학교를 있으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은 왜 하게 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또 구간 사정은 있는데, 우선은 원세미콘이라고 하는 회사를 잘 모르겠죠.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메모리에 관련된 부분을 한 30년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느껴온 것 중에 하나가 꼴찌에서 1등의 회사로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런 뜻은 뭐냐 하면은 또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하면은 가장 국가의 전략 산업 중에 하나로서 각 나라들이 이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그 1등을 갖다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은 없어요. 회사가. 두 회사만 독보적인. 그러면은 이 발전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는 이 생태계 자체가 발전을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 중간다리 되는 어떤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건가? 너는 뭘로 해서 메꿀 거냐 하는 태스크를 저한테 낸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했던 부분에서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메모리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일조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한 30년을 쭉 1등을 해오면서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상당하게 많이
그러한 인재들을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재들이 갈 곳이 없어요. 솔직히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 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 내면은 이런 부분에 큰 반도체 생태계가 더 강화가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팹리스 회사가 돼보고는 싶은 비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꼭 알아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은, 원이 이제 보통 하나 혹은 넘버 원, 그다음에 태극 마크의 원, 그다음에 이제 벤처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고리 유니콘 회사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는 뜻에서 원이라고 정했고, 한 마음으로 같이 노력해서 2030년에 기업 가치 혹은 매출 1조가 되는 회사로서 한번 성장해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한 6년째 이제 들어갑니다. 뭐 보면은 이제 강이 변했고 이제 산이 변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래도 창업을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경험을 이제 살짝 같이 나눠 보면은, 우선은 스타트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4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차별성. 뭔가 이렇게 기존의 제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다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월성. 이것은 진짜 잘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내가 왜 이거를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특징과 그 다음에 잘하는 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그냥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만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또 성실이라면은 이제 시장을 읽고 기술을 혁신하는 것까지를 해줘야지 성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팀워크이다. 이제 사람을 같이 잘 모아서 이러한 인재들이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성장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택한 어떤 제품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런 부분을 조금 이제 만들어도 가고 있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은 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또 너무 빨리 갔네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인생에서 내가 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목표를 한번 명확하게 한번 잡아보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 그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 같이 유지하면서 협력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못한다 하는 거죠. 다 못하면은 하나라도 잘하면 된다. 그래서 나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전문 기술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왜 사업을 하느냐,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과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뭐 이러한 회사로서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꿈이 있다면은, 있어야 돼요. 있다면은 그것을 꼭 실현을 해보자. 그런 면에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은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하는 것도 같이 이제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지금까지는 한 30년의 경험과,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치면은 거의 한 40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몸 담아서 어차피 또 딴 거 해서 더 잘할 뭐
아직 능력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잘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리어한 골을 갖고 하여간 그것을 꾸준하게 한번 밀고 나가면은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꼴등에서 1등으로 만들어 봤다. 여러 가지 다른 팩터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한번 잡고 사람들과 함께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은 되더라 하는 거죠. 네, 이것을 한번 전달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나와 있지만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면은 한 20가지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김다은입니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원세미콘이라는 회사에서 RCD를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이 RCD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어서 어떤 기업이라도 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왜 RCD 개발에 몰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게 RCD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는 거가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이 진짜 전문 용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RCD 하면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CPU하고 메모리 사이를 신호하고 커맨드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발산을 시켜주는 버퍼 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피드가 아주 높아져 갈수록 이제 서버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RCD는 지금 해외의 3사가 독점이라기보다는 과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 개의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세 개 회사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뭘 잘하는데 뭘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찾는 건데 저희는 이제 메모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 메모리 업체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래 그거 뭔데? 메모리를 개발하는 거였는데 메모리를 개발하는 것 자체적으로는 지금 큰 대기업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메모리와 관련된 그 부품이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유심히 본 결과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RCD라는 거가 그거 하나만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것이 참 힘들어요. 처음에는 진짜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고 양산 완료가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RCD는 우선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메모리를 하면서 그 메모리 사업에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또 선택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중심이 되는 거가 이 메모리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에 대한 부품, 전량 수입하고 있는 그 부품을 다 이제 국산화로 대체를 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통째적인 사업으로서 만들어 볼 수도 있던 기회가 있을 거다 해서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과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RCD처럼 외국 기업에만 의존해서 수입해오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할 수 없어서 향후 국산화가 필요한 반도체가 또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보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엄청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저희가 만약에 메모리도 보면은 83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가장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가 인텔 CPU죠. 이런 부분에서부터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를 시작한 때가 70년대부터예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미국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면은 미국의 다른 회사들은 많은 부분에 그 관련된 IC들을 먼저 만들어 왔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 후발주자인 격입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은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것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거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AP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고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표적인 거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작아지면서는 컴포넌트는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 메모리 모듈 안에서도 뭐 SPD라고 하는 것도 있고, 템퍼리처 센서도 있고, 뭐 파워 컨트롤 매니지먼트 하는 IC도 있고, 그걸 전부 다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름을 나열하는 거는 조금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태스크는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연기예술학과 이승우입니다. 그 강연 앞부분을 들으면서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가치가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행복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처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가 물질적인 행복. 뭔가에게 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행복이라는 거가 있는 거지, 마음만 갖고 행복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건 아니죠. 뭐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일 뭘 먹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것보다는 생존이 더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는 갖춰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난 뭐 하지? 어떤 여행을 가볼까? 뭘 맛있는 걸 먹어볼까? 이거를 살까? 이런 거에서 이제 행복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운동을 해볼까? 음악을 해볼까? 이러한 작은 자기의 취미라든지 하고 싶은 부분을 하면서 느끼는 거가 이제 행복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제가 이제 창업하게 된 동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와닿는데, 그러면은 창업을 안 하고 그냥 여생을 갈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을 반도체 여정을 지내오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는 두 개인데, 하나는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애국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무슨 애국이지? 돈 버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까 조 교수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이 나라의 생태계 혹은 기간 산업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가 아주 큰 애국이다 하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그냥 총 쏘고 나라 지키고 하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기술력으로도 뭔가 하나 방어력을 만든다 할까, 방어 체계를 만든다 할까,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자부심을 확 많이 넣어주셨어요. 이제 그분의 영향도 많이 저에게는 멘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부분에 한번 일조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애국한다는 관점이 더 컸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그냥 행복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제가 이렇게 직위로서는 뭐 부사장 뭐 이렇게가 왔지만은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많이 또 가졌겠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잘나서 혹은 저 혼자만 이거는 아니다. 같은 우리 동료들, 그다음에 선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저는 지금의 그 활동 중에 하나라 이제 생각을 해서 그것을 행복으로 갖고 지금 이런 사업도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도 전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행복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에 좋은 답변으로 강연을 빛내주신 우리 김창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표님이 4시에 일어나신다고 30년간 이제 4시에 매일 일어나셨다 그러는데 4시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네, 아까 있었는데 그냥 쑥 가버렸는데요. 저는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체력, 운동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날 할 일에 플래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때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기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어 이런 부분, 외국어 공부도 또. 예, 그다음에 논문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 역시 성공하신 분은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연하시는 도중에 저희 온라인 수강생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올렸는데요. 제가 한 2개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30년간 이제 반도체 외길을 걸으셨는데 도대체 반도체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30년간 반도체와 함께 살아오셨는지 네. 그런 질문이네요. 예, 이거는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진짜 반도체 하면은 제가 졸업을 하고 삼성에 입사를 하면서 반도체라는 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다 생소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배워가고 싶은 그 열망 혹은 재미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새롭다는 게 매력이 예. 포인트였군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알아간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작은 호기심이 오늘날 또 대표님을 30년간 반도체 맨으로 살아오시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송찬규 학생이 던진 질문인데요.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같은 회사들이 이끌었던 D램에 이어서 요즘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인기를 끌며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예. 심오한 질문 같아요. 네. 이건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금방 답변 드리기는 조금 힘든 질문인데요. 하여간 반도체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진짜 많이 변화가 클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하는 시대에서는 반도체의 발전은 소자의 발전으로서 거의 점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작은 공정을, 그러니까 미세의 공정을 누가 빨리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응용으로서 승화를 시키느냐 하는 부분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뭔가 이게 성장에 세츄레이션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부분 기사화를 하면은 10나노
D램을 개발했다. 뭐 그다음에 뭐 120층짜리 뭐 500층짜리 랜드를 개발했다. 그다음에 뭐 5나노를 로직을 개발했다. 뭐 3나노를 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이제 양산 혹은 더 싼 가격으로서 예전과 같이 그러한 기술의 난이도는 상당하게 심화가 되고 어려워져 갑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제 조금은 비싸져 간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예전보다는 더 싸지는 속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좀 둔만해 간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는 많은 부분 이제 컴퓨터에 익숙해 있던 세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아키텍처가 소자 중심에서 점점점 그 위의 레벨로 이렇게 진화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의 하나가 정형화된 데이터를 잘 했다 하는 그러한 CPU의 지금 시대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잘 프로세싱하고 있는 NPU의 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혼재가 되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다양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모리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제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같이 다양화되면서 발전을 해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국가적으로도 요새 이제 반도체 인력을 뭐 양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 가천대학교도 이제 반도체 대학 만들어서 반도체 인력을 이제 가르치고 또 육성하는 그런 쪽에 앞으로 좀 더 많이 매진을 할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반도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또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뭐 현업에 계신 경영자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또 뭐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예, 반도체 하면은 뭐 이렇게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표현을 하면은 진짜 다양합니다. 이게 뭐 진짜 전자만이 아닌 화공, 기계, 뭐 하여간 컴퓨터, 뭐 생명과학까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간 그 날리지의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보낸다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은 이 반도체라는 이 산업이라든지 하는 거가 없어질 산업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사업이다. 그러면 어떤 인재들을 개발 혹은 양성을 해서 갈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보고 다 해라 절대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고 해서 협업의 관계를 진짜 돈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네트워킹이 이 교육이 네트워킹이냐 하는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닌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연결해가면서 그 태스크를 갖다가 해결해가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저는 좀 더 좋은 방법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갖고 계신 교수님들의 어떤 전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활동은 전혀 저는 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융합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돼서 혹시 뭐 가천대에서 조금만 더 역점을 둔다면은 그러한 교육끼리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거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가면은 사람들이 훨씬 미래 상에서 대응력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반도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또 알려주시고 또 큰 울림을 주신 김창현 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펴 돌아가십시오. 네, 대표님께서 우리 꼴찌에서 1등으로, 그렇죠? 꼴찌에서 1등으로 가는데 단 10년 걸렸습니다. 우리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삼성 하이닉스만 1등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하는 그런 계기,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성학 강연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주 수행하는 그 과제 있죠? 그 세 문장 소감문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5시까지 수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 지성학 강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연자를 모시고 하는 강연은 없는데 그 대신에 지성학 포럼이라고 하는 또 색다른 순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 주에 뭐 휴강을 한다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도 3시에 이 자리에서 지성학 포럼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학 포럼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지성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